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얼마 전 수원에서 20대 대학생이 술에 취해서 3억 원대 외제차에 발길질을 하여 훼손한 사건이나 최근 미투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타이어뱅크 어느 대리점의 고의적인 휠 훼손 사건처럼 언론이나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는 재물 손괴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아마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언론에서나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다뤄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외하고, 오늘 저희 영상에서는 고의로 휠을 훼손한 사건과 같은 일을 소비자 입장에서 당했을 때의 입장과 선량하게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리점주의 입장, 이렇게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절차와 진행을 통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우선 피해를 입은 소비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자면, 타이어뱅크 대리점주의 고의 휠 훼손은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이나 전자기록 또는 문서 등 특수매체를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또는 그 효용을 해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처럼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재물손괴죄는 반드시 그 대상이 소멸되지 않더라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실제로 손괴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의 매장의 유리를 고의로 깼다거나, 저번에 보도가 되었던 것처럼 20대 젊은 청년이 술에 취해서 3억 원대의 고급 벤틀리 차량에 발길질을 해서 수천만 원의 수리비가 드는 사례들이 대표적인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모두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피해 보상은 나중 문제라고 하더라도 한마디로 열이 제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가 접수가 되면 피의자는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할 텐데요. 그러나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합의를 한다면 벌금이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는 있기 때문에 되도록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반대로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없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는 처벌을 받겠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따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거나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타이어뱅크 사건으로 돌아가서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는 타이어뱅크 해당 대리점의 점주와 직원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재물손괴죄와 더불어 사기 미수죄입니다. 여기서 더 살펴볼 사항으로는 특수 제작한 위험한 물건, 즉 공구로 멀쩡한 소비자의 휠, 그러니까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단순 재물손괴죄가 아닌 특수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단순 재물손괴죄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아닌 현재 다수의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고, 실제 재물손괴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휠을 훼손시킨 전력이 경찰 조사에서 다시 밝혀진다면 사기죄의 혐의까지 적용받을 수가 있어서 해당 대리점주는 단순 피해자들과 합의만 한다고 해서 쉽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소비자의 입장이 아닌 내가 양심적으로 선량하게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리점주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 사건의 발단으로 해당 대리점뿐만 아니라 타 지점에서도 고의로 휠을 손상시켰다는 제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이어뱅크 전국 460개 지점 모두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대리점들 중에서는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대리점처럼 고의로 휠을 훼손시켜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곳이라면 억울하지는 않겠지만,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주의 경우라면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로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당 대리점의 불법적인 행위와 타이어뱅크 본사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버닝썬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일명 승리 사건을 기억하시죠? 승리가 운영하던 라면집으로 유명했던 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26명이 승리 씨와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15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또 2016년 4월에는 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모 그룹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하고 또 지인의 회사에 납품을 몰아줬다라는 의혹을 사서 가맹점 100여 곳이 줄었던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았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들이 모여서
해당 사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와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타이어뱅크 사건에서는 해당 불법 행위를 저지른 대리점주 한 명이 다수의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과 관리감독 소홀 부분으로 인해서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태의 계약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떠한 책임과 보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가맹계약서 검토 등을 전반적인 사항 등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타이어뱅크 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도 또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법률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터졌을 때 피해를 줄이거나 보상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다시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비슷한 피해를 입으신 소비자나 대리점주들이 계시다면 법률 자문을 받으셔서 최대한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물손괴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을 합니다. 일부 예외적으로 과실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실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손괴는 손괴된 재물이 값어치가 비싸냐 싸냐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있다면 재물손괴죄는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고의가 없이 재물을 손괴했을 때, 즉 과실로 재물을 손괴했을 때도 당연히 배상은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배상의 기준이 무엇인가는 그 손상될 당시에 그 재물이 갖고 있는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제품이었다면 새 제품 가격에 상응하는 만큼 배상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충분히 사용했던 중고 제품이라면 그때 당시까지 감가상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재물을 손괴한 사람이 배상해줄 자력이 없다. 이럴 때 참 곤란한데요.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보더라도 갚아줄 돈이 없다라면 그 판결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배상을 받아야 할 텐데요. 강제 집행을 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손괴한 사람이 고의로 재물을 손괴했다면 재물 손괴죄가 성립이 되니까 형사처벌이라도 받겠지만 그 사람이 고의가 없이 과실로 손괴를 했다면 범죄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과실 재물 손괴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실로 재물을 손괴했는데 그 사람이 자력이 전혀 없다. 그러면 정말 피해만 당하고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 아주 불운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